본인이 겪은 아픔이 아이에게 대물림이 될까봐 부담되는 한 어머니의 질문인데요. 대물림이 될까봐 부담되는 한 어머니의 질문인데요. 일단 직접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어디 계시죠? 아 여기 앞에 어머니 누가 어머니예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개월 되는 아기 키우고 있는 24살 아기 엄마입니다. 24살 아기 엄마입니다. 나는 옆에 분이 따님이신 친구분이랑 같이 나오셨는데 네, 친구예요. 딸은 18개월 됐구나. 네, 아들인데 18개월 아들이요? 됐어요. 아. 어릴 때. 네, 친구예요. 질문을 많아. 대단하다. 일단 직접 질문을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싱글맘이기 전에 이제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성장 과정에서 되게 많은 좀 아픔을 겪고 자랐는데 이제 그게 아이한테 대물림 될까봐 아 진짜 괜찮아요. 근데 우리 여성분은 지금 남편이랑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이제 그냥 사실혼 관계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임신 기간 때까진 괜찮았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헤어짐을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아, 이제 자기가 부담이 된다고. 아이고. 뭐야? 무슨 얘기를 듣나? 너무 무책임하다. 부담이 된다고. 아이를 낳고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남편이 아기를 입양 보내라고 해서 아, 근데 아기랑 이미 정이 붙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10달 동안 키우고 있었기도 했고 이제 낳고 나서 이제 아기를 보는데 아기 웃는 게 너무 예뻐서 차라리 입양을 못 보낼 것 같아서 그냥 당신이랑 헤어지고 내가 키우겠다. 그 이후로 계속 혼자 키우고 있어요. 이제 제가 크면서 아버지 빈자리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친구들도 이제 너는 왜 아빠가 없어? 물어보니까 그거를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리 또 느낄까 봐. 또 똑같은 걸 느낄까 봐.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가장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좀 중압감을 좀 많이 느낄까 봐 괜히 그 또래에 맞지 않게 좀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릴까 봐 다른 애들처럼 투정도 부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제가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작년 설날이었거든요. 설날에는 가족분들이랑 많이 지내잖아요. 근데 혼자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친구네 집을 갔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아기를 혼자 키우게 네. 됐다고. 저희 또래에 맞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막 놀러 다니는데 이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애기 봐야 한다고 하고 그럴 때 약간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혹시 아이가 아픈 데가 좀 있다고 하던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네.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신장이 하나예요. 단일 신장이라서 괜히 약간 제 책임인 것 같아서 제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건지 뭘 잘못 발라서 그런 건지 약간
제 탓을 좀 많이 했어요. 제 탓도 하고. 뭐 일단 네, 네. 본인의 상처가 아이에게 대물림이 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저희에게 또 오셨는데 네. 아, 선생님 우리 어린 엄마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다른 김창옥이 말해주면 좋겠네요. 다른 김창옥이 말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은 건 이 무거운 주제를 갖고 여기에 나왔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사실 저한테 묻는 것 같지만 지금 제가 우리 자매님이래. 우리 실수.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애기 엄마. 너무 올드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기 엄마와 이거 너무 올드한 거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이제 뭐 성함을 부르거나 닉네임 부르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네. 뭐가 편하세요? 이름이 조금 아 이름이 이름이? 좋아요? 성함이 어떻게 해요? 이세빈이요. 어우 이름 이쁘다. 자, 그러면 우리 세빈 씨가 신청도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괜찮겠어요라고 묻잖아요. 이건 사실 저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 문제와 대면했다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할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뭐 그분은 그분의 사정이 있었지만 그분은 회피하고 결국 도망가게 된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우리 세빈 씨가 엄마로서 잘해도 아이는 세빈 씨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언어는 엄마 아버지의 언어를 70% 아이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거나 엄마 아빠가 좋은 언어를 쓰면 그 자녀들은 60, 70%그 언어를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파일 거예요, 그 아이는. 반드시. 세빈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제 어린 시절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 파인 마음에 안 파인 척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패인 그 마음에 되게 좋은 물을 흘리면 그게 강이고 정말 크게 흘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아이가 어느 만큼 상처를 받았나 이거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미 아이는 받았어. 이제 인식이 생기면서 아이는 더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좋은 물을 아이에게 흘리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이와 조금 함께 힘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확실한 건요.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미안하잖아요. 아이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남자아이들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아들들은 엄마가 슬퍼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가 옷 후줄그레하게 입는 거 아들들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옷 이제 스웨터는 벗어요. 자, 애기 나면 저런 식으로 입어. 저런 식으로 입어. 저런 식으로. 아주 좋은 엄마의 복장이야. 스포츠텐 얼마나 강해 보여. 안 돼. 엄마 이렇게 웃어야 돼. 그러려면 엄마가 자꾸 좋은 걸 먹어야 돼. 배달 음식 말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거라는 건 음식도 있지만 내 정신에 내 마음에 좋은 거를 자꾸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허기질 때 먹으면 안 돼. 좋은 거는
꾸준히 먹어야 돼요. 목마르다 싶을 땐 이미 늦은 거예요. 좋은 책, 좋은 사람, 좋은 자연, 좋은 친구, 좋은 신앙, 좋은 운동 이런 거를 꾸준하게. 그리고 내가 좋은 운동, 좋은 책 그거 읽는 거를 지키잖아요. 그 시간을. 그러면 그 시간이 우리 세빈 씨의 정신 건강을 지켜줘요. 근데 우린 자꾸 오빠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지킨 게 날 지켜줘요. 그리고 아빠가 있다고요. 대부분의 집이 아이들이 정서가 좋지 않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이들이 되는 집에 아버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인상이 좋거나 안 계시거나. 네, 어설픈 아버지 밑에 있는 애들 힘들어합니다. 제 얘기 100% 맞을 거려. 아버지가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니야. 영상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하는데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아이한테 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 아이한테 아이 이름 부르고 엄마가 꼭 메시지 한번 해줘요. 아, 좀 눈물이 좀 다시 날 것 같은데 엄마가 F라서 미안해. 그새 MBTI 얘기하네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한우리. 엄마 아빠가 되게 너에게 많은 상처를 줬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속에서 행복하게 즐거운 일만 가득가득 담아줄 테니까 엄마 믿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줬으면 좋겠다. 사랑해. 그러니 마음 이렇게 단단히 하고 웃을 일 만나고 운동 또 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지나갑시다. 이건 대한민국 수백만 명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세빈 씨의 삶에 말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나요? 프리랜서인가요? 직장은 안 다니고 있고 이제 아기만 보고 있어요. 집에서. 아직 어린이집을 안 가서. 그러면 아이 데리고 어디 가고 이러는 게 좀 불편해요? 아직은 약간 불편해요. 아직. 대중교통 이용할 때 조금. 네? 제주도 뭐라고요? 제주도. 여러분이 남의 인생에 그렇게까지 관여해야 돼요? 제가 뭐 오프라 인프입니까? 제주도 초대하면 올 수 있어요? 아기 컨디션만 괜찮다면 아마. 그러면은 5월에 모든 거 다 준비해서 선물할 테니까 그때 아이하고 올 수 있으면 꼭 와요. 진짜 5월에 어마어마하게 모이겠다, 제주도로. 만약에 못 오게 되면 아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제가 꼭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나가기 전에 헌금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환호만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걷어요? 걷을까요? 네. 걷어요? 잠자리채 같은 거 하나 돌려요.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칠
부모님 이혼 후에 아빠 쪽을 따라가 살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된 무렵 친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친엄마와 가끔씩 왕래하면서 지내게 됐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엄마는 제 앞에서 친아빠에 대해 험담을 한다거나 전 시댁에 대한 불만을 표출을 하십니다. 이게 듣고 있자고 하니 엄마에겐 내가 상처를 상기시키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자꾸 속상해져요. 저 계속 이렇게 엄마와 왕래하면서 지내도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일단 만나볼까요? 만나고 얘기를 바로? 네. 해볼까요? 사연의 주인공분. 여기 앞에 계시네요. 바로 앞에 계셨군요. 오, 네, 안녕하세요. 뭐 일단 만나볼까요? 만나고 얘기를 바로? 네. 해볼까요? 사연의 주인공분. 여기 앞에 계시네요. 바로 앞에 계셨군요. 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셔서 조금 힘드신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동안 지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 어린 시절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쯤에 네. 이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큰 고모네 이모네 집에서도 생활을 했던 적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빠 품으로 갔는데 저희 아빠가 좀 노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셔가지고 이제 제가 좀 방치가 심하게 됐었어요. 집안에 혼자. 네. 아버님은 이제 밤새서 집에 들어오시고 만나시는 분이 또 따로 계시고 이러시다 네네. 보니까 혼자 컸구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느 날 소위 말하는 계모 식구와의 생활도 새엄마. 또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동생도 입학을 해야 되고 동생이 또. 그래가지고 계모 식구들하고 사이에서 제가 이제 동생을 의도치 않게 이제 저도 힘든 상황에서 동생까지 케어를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네, 부모 역할도 해주고 네, 그냥 거의 자식 키우듯이 내 부모 아이고. 입장에서 동생까지 케어를 하게 됐었고 그 생활을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계속 했었어요. 네. 어린이가 어린이를 케어했네요. 그러네. 근데 또 아들을 데리고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동생하고 이제 도피식으로 할머니 집으로 항상 주말마다 놀러를 갔었어요. 근데 갔다 오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용돈을 이렇게 주시면 네. 받아오는 걸 아니까 좀 돈을 내놔라 이러면은 이제 뭐 격투기도 좀 하고 네, 그러기도 하고 이상한 애들이네. 나중에는 이제 동생한테까지 이제 손찌검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못됐다.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너 그냥 내 집에서 나가라. 너 애들한테 더 이상 있지 말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 생활이 끝났었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잘됐다. 그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쯤에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닿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연락 끊기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제 이부 동생이 2명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남동생 둘이 그러면 가정을 거기서 이루시고. 꼴이셨군요. 네네네. 새아빠도 계시고. 네네네. 첫 만나는 날도 엄마가 너 그동안 고생했구나. 어떻게 지냈니? 어떤 일들이 있었니? 라고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이부 동생 2명이 이제 어머니가 거기서 자리 잡고 하시는 동안에 살짝 방치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속상하다고 우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힘든데 또 힘든 얘기를.
자식이 있는 만큼 더 보살피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나름 너무 힘들게 지냈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이제 네. 새로운 좋은 가족 나한테도 이제 엄마라는 존재가 그치. 드디어 다가오는구나. 그토록 약간 갈망했었던 그 존재를 이제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동생을 데리고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뭐 너희 아빠가 어쩌고저쩌고 뭐 너희 집안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고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죠. 네, 많이 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힘들으셨을 텐데. 네, 맞아요. 이제야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맞아요, 맞아요. 더 힘든 얘기를 듣고 있으니 맞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맞아요.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 김창욱 쌤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일화가 조금 있었어요. 그 중간중간에도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마트를 운영을 하셨는데 성인이 되고 이제 어머니 마트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첫 월급을 받는 날이 되던 때에 저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학원도 다녀보고 싶고 이것저것.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계획을 또 세우고 있었거든요. 뭐 해보고 싶었어요? 제일 근데 먼저. 노래도 되게 해보고 싶었고요. 예, 뭐 그림도 배워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첫 월급날에 이제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고 왔는데 어머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왜요? 너는 어차피 늦었으니 네 동생이나 가르치자 해서. 야.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네. 거를 내 돈 주고 네. 내가 벌어서 했는데 네.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저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네. 어떻게 지냈는지도 그치. 네. 네, 모르시잖아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약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제 앞에서 이제 이부 동생들 이제 뭐 유학도 보내고 뭐 걔네 유학비에 뭐 얼마를 쓰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할 때도 속으로 뭔가 내 동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 얘기가 막상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느낌도 들고 나도 딸인데.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할 때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발현이 되는지 이제 난소에 기형종이 생겨가지고 네. 네. 일단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난소 기형을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와주실 수 있냐 했는데 이제 서울 아버지께 뭐 얘기를 해봤더니 서울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여라도 거기에 가서 어머니가 저희 식구들을 마주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냐. 아빠 쪽 식구. 네, 저희 아빠 친가 쪽 식구를.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랑 사시는 그 네네. 새아빠. 아버지라는 분께서 그렇게 네네. 말씀하신 거죠, 어머니한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는 뭔가 그동안 엄마를 계속 그래 엄마도 아팠겠지 고통스러우니까 나한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했는데 이제는 저도 굳이 나한테 그 얘기를 네. 이렇게 솔직하게 했어야 됐을까? 그치.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착하다. 사실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 30살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생겼는데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엄마의 20대를 내가 챙겨줘야 되나? 내가 그것까지? 그렇다고 상처받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싶지도 않고 막상 그래 미안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내자니 나 너무 속상하고 왜 내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
느낌도 들고 이런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관계인지. 먼저 처음은 일단 그 시간을 너무 진짜 힘들게 잘 왔다. 왜냐하면 보통은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가 받아주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분의 경우에는 엄마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든. 이제 그 시간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을 잘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들이 좋아져야 되니까 먼저 첫 번째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시간과 거리를 좀 가져보면 좋겠다. 여기에서 더 지금 시간과 거리를 좁히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몸의 증상이 계속 나타날지도 몰라요. 제가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가서 최종적으로는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김 선생의 가장 큰 원인은 트라우마 같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트라우마. 스트레스는 요즘 거라면 트라우마는 예전에 엄청 받았던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그 어른들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그거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한대요. 그러면 선생님 가장 약한 부위가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지금 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걸 또 봤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로 터지든 어디 다른 데로 또 터질 거라고. 그럼 그땐 더 약해서 더 문제가 더 곤란해져. 그러니 지금은 거리를 조금 두면 좋겠다.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것이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좋은 사이로 가는 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 안 좋은 일을 계속 경험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죽냐 죽지 않아요. 이 학습된 무기력한 상태에서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안에서 살림을 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살림을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정신에든 몸에든 관계에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제 생각엔 언젠 안 나타나냐. 너무 급하면 안 나타나. 사람이 너무 똥마렵잖아요. 배가 안 고파.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은 똥마려 보면은 밥 안 먹어요. 저녁 시간에 맞아요. 볼일 보는 애들은. 너무 급한 게 있으면 네. 자기가 그거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쁘게 살려고 그래. 더 그냥 빠듯하게 살려고 그래. 어? 여유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이 낯설죠. 좀 무서운 편이에요. 행복이 무서워. 세상이 다 갑자기 끝난 것 같고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게 이제 와버리니까 내일이 종말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오케이.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서서히 합시다. 서서히.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가 있어. 그럼 거기를 가요. 어디예요? 일터요. 일터? 일도 아유. 진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국내 유일하게 한국전력에서 저압 전기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유일한 여성? 네네네. 저압 전기. 네네. 우리나라 보물이었구나. 저압 전기.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거 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시간 빨리 가고. 네, 뭔가 보람차고 사회 일환이 되는 것 와, 같고. 덕업일치해. 너무 좋아요. 저희 어머님 마당에 전기 좀 깔아주세요.
어머님은 전기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거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근데 더 웃긴 건 여러분 차단 좀 피카츄 해주세요. 어머니는 자기 얘기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아까 오프닝 때도 저도 보고 모른 척했는데 토크를 안 끊기고 계속 하시는 그런 깡패 스타일. 자, 그러면 거기 갈 때 우리 여성분이 숨 쉬는 거예요. 그때 몸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좋은 걸 자꾸 하잖아요. 그럼 알아요. 이게 좋다는 걸. 익숙해질 때까지.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게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하늘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많은 지진과 이 쓰나미를 경험한 거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몇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딱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딱 그.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30 가까이가 된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에게 한마디 한번 해줍시다. 죄송합니다. 아루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서럽고 속상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라. 앞으로 네가 이겨가야 할 일이 정말 많을 거고 아픈 순간도 많을 거고 정말 억울하다 느껴지는 순간도 많을 텐데 근데 그거 다 이기고 나면 너한테 너무 행복한 날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야. 네가 아팠던 만큼 세상의 모든 걸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네가 될 거고 이 세상을 보고 많은 걸 네 귀에 담고 그렇게 찬란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너의 생이 닿는 날까지 우리 함께 힘내보자. 웃자. 이번 질문은 부부도 커플도 아닌 자매 관계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 언니는 아빠의 가정 폭력 때문에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던 엄마를 위해 6살 어린 저를 보살피기 위해서 소녀가장이 된 언니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다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우리 언니. 쉬지 않고 일만 하던 언니는 결국 어른이 되어서도 본인을 위한 건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언니가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언니를 향한 이 동생분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편지로 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도 맞으시죠? 두 분 다 우리 두 자매가 약간 울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휴지도 좀 드릴까요? 네, 눈물 나서. 주시네요.
눈물 나서. 주시네. 네. 휴지 있어요? 아, 또 뭐 인싸가 다 됐어요, 보면. 야, 진짜 다 챙겨주시고. 제가 동생분께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그럼 이혼한 후에 그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나요? 일단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을 해서 집에 생활비를 대줬다는 기억은 하나도 없고 네. 엄마도 이제 가게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저도 집에 어릴 때 혼자였었고 이제 언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언니를 많이 봤던 기억이 사실 많이 없어요. 언니랑 몇 살 차이 나세요? 저 언니랑 6살, 7살 정도 차이 나요. 6살, 7살. 그러니까 저도 동생이랑 9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언니인데 내 애기 같은 느낌도 그치. 반씩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맞아. 나이 차이가 나면. 어린 시절에 그럼 언니가 어떻게 보살펴줬는데 혹시 기억이 나요? 일단 어릴 때 들은 적은 없고 제가 성인이 돼서 이제 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천천히. 네. 이제 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뭐 교과서를 사야 된다든지 뭐 네네. 교복을 사야 된다든지 할 때 언니가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금액을 저한테 대줬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들어. 네, 그리고 제가 또 대학교 등록할 때도 입학금을 언니가 또 마련을 해줬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착하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최근에 언니랑 많이 친해졌는데 네. 이제 둘 다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제가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하면 언니는 항상 모르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항상 제가 먼저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엄마 마음인데. 아직도 뭐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딱 하나만 떠오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떡볶이. 떡볶이. 뭐 그러면은 언니는 뭐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우선 학교 다닐 때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상담할 때도 제가 항상 네. 다녔고, 직접 선생님들 직접 만났어. 네, 어머, 제가 세상에. 항상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엄마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저도 어린 나이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부모의 보살핌을 아주 받아야 될 어리죠. 나이에 동생을 케어를 해야 됐으니까, 애가 애를 받네요. 네, 그땐 그게 되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전화가 오세요. 네. 아빠 또 시작됐어. 아빠 또 쫓아왔어. 또 그러면 저는 친구들이 있든 학교 수업을 하든 엄마한테 달려가야 했던 입장이었거든요. 엄마도 지켜야 되고. 진짜 핸드폰 울리면 되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것보다 단순히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제 마음보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그게 가장 우선이었어서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동생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집안이 그런 특수한 환경이었다고 모든 언니나 오빠나 형이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케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제 경험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착한 언니인 것 같아. 여러분 저 앉아 있을 때 그거 봐보세요. 저 7년 전에 디스크 수술했단 말이에요. 4번, 5번. 네. 휠체어 타고 강의하다가 전기 와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의자에 앉으면 편해요. 당연히 이렇게 팔걸이 하는 거에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하고 똑같이. 내 편한 거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 앉았을 때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하거나 더 프로그램에 유익하겠다는 그거를 언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이 판이 좋아야 돼. 김창옥이 더 그냥 바닥에 앉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재밌게 그걸로 치고 그렇게 가야 돼. 내 허리가 무슨 문제야. 이건 다시 그냥 뭐 이렇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끝나고 또 운동하든 치료받든 해야지. 이 무의식적인 제 안에 제가 최종 결정권을 갖거든요. 저도 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제 엄마 아빠도 안 계신다면 그럼 난 이 동생하고 내 완전 가족인데 그러면 얘가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언니는 무의식으로 계속 그걸 생각하고 언니의 의자에 안 앉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냐 할 때 떡볶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아마 저도 선생님도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나는 불편함에 오래 있어서 적응했어. 그러니 행복해질 것 같으면 불안해. 여유가 있어질 것 같으면 불안해. 차라리 조금 불편한 채로 있는 게 내 마음은 편해. 이런 게 이제 언니의 몸 안에 오래오래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래서 야 언니는 괜찮아. 언니는 괜찮아. 너 생각해. 언니는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사고 싶은 거 사. 사실 부모도 그런 사람 많이 없거든요, 요즘은. 나 안 하고 자식 다 주는 엄마들 많지 않아요. 근데 언니가 참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언니의 시간을 자기도 어린 나이부터 다 녹여서 동생에게 주었네요. 언니는 지금 결혼 안 하셨죠? 결혼을 안 하시고 좀 미루셨던 이유가 있나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들을 봐서 결혼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딱히 저한테 항상 어릴 때부터 넌 그냥 혼자 살아라. 나중에 능력 되면 그냥 혼자 편하게 살아라. 이 소리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말도 맞지만 그 말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은 남자들도 있어요. 필승도 불러주고. 맞아요. 결혼했습니다. 와이프분이 그 뭔 탁인가 뭔가를 계속 하는데도 그럼요. 네? 막 그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데려다주고 운전하고 맞아. 자기 가정 막 해보려고 막 하고 그러는데도 영상 메시지 하라고 하는데도 타가 건강해라고 하고 건강해 그러는데도 저렇게 저 선한 미소를 갖고 와이프 옆에 있는 그런 남자가 있잖아요. 진짜. 이런 남자들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아니 제가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저희 아버지 바람핀 얘기를 조금 몇 번 했잖아요. 막 웃기게도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뭐 어머니랑 사이가 좋으시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술을 안 마시는 사람, 절대 뭐 여자를 밝히지 않는 사람, 오히려 반대로 꼭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지 해서 저는 지금 제 남편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웃기죠, 저희 남편 생각하면. 그렇죠? 네. 저희 아빠랑은 정말 반대예요. 엄마가 선택한 사람은 아빠였지만 맞아. 이 세상에는 정말 또 좋은 또 괜찮은 남자들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로 선생님 말씀처럼 치우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동생이 나이가 먹잖아요. 언니가 혼자 나이가 들어가는 게 여동생의 마음에 가슴에 얹어진 이 돌이 더 무거워져요. 맞아, 서로. 우리 언니 정말 날씬하고 예쁘고 남자들이 대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 집안 문제와 나에 대한 어떤 부담감으로
언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하고 언니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네. 그러면 그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의 무게감은 계속 여기가 진짜 심장에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또 보고 언니가 좋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해라 이런 바보 같은 유치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만 열면 어떠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마음을 연다고 바로 좋은 사람이 오냐.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지. 또 이 새끼도 이 생명도 만나보고 생명체를 다양한 생명체를. 다양한 생명도 만나보고 언니가 좋지. 되게 이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아, 좋죠.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이렇게 웃고 점점 그늘이 없어지고 네. 그러는 것이 나중에 동생 케어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저희 엄마한테도 못 드렸는데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예쁜 옷 입고 좀 철없는 행동이라도 하시면서 본인을 위해서 재미있게 이렇게 살았으면 저의 슬픔이 조금 거쳤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항상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가면 엄마는 또 힘든 얘기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주도 가도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안 가면서 미안해 또. 안 가면서 또 죄책감이 또 들어. 난 엄마가 좀 밝게 웃고 이쁜 옷 입고 좀 웃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 우리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아름은 나답다는 뜻이다. 그리고 언니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그게 일이든 취향으로든 그거를 볼 때 비로소 동생에 대한 언니의 마지막 역할은 다 하는 거다. 지금까지도 우린 너무 잘 살아왔어. 우리 동생이 언니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죄송해요. 사랑하는 언니야. 이제 조금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고 언니가 바라는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언니의 상처를 너무 늦게 알아줘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4년 차 된 부부입니다. 네.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느라 7년째 집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고 일요일 딱 하루만 집에 들어오는 제 남편.
이번 토요일은 꼭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이거 사연이 센데요. 네. 왠지 섣부르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맞아요. 일단은 직접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 계십니까? 진짜 세다. 함께 있느라고 저쪽에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일종의 주말 부부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들어오는 거면 남편분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엄마 집에서 출퇴근하지요. 엄마 집에서 출퇴근하지요. 자주 찾아뵙는 사실 뵙고 오는 건데. 그래서 주말을 좀 같이 보내고 싶은데 얘기를 하면 엄마 저녁 드려야 되는데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이쪽에 가 있어. 나는 엄마하고 뭐 하고 해결하고 갈게. 그러면 이제 안 와요. 없어요. 이제 그 저녁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찾아뵙고 싶으면 사실 뵙고 오는 건데 시어머니 댁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네. 치매가 진행이 돼서 밤에 주무실 때 깨시면 우셔요. 그래서 아들이 셋인데 장남이거든요. K 장남. 효도하는 장남이라서요. 엄마 침대 밑에 이불을 깔고 거기서 자요. 자기 밟으면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항상 이제 충혈된 눈으로 출근을 해요.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 가지. 근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신 것 이유가. 같은데 실례지만 시어머니 상태가 그러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저희 보고 어르신이라 그래요. 아드님한테도 네. 아. 어머니 이거 밥 드세요 그러면 어르신도 드세요 이러면서 점점 나빠지고 계시는데 어머니 성품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평상시에도 얌전하시고 좀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셨는데 치매에 걸리셔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하셨는데 이제 화장실 못 찾으시고 사람 못 알아보시고 식사 이제 혼자 못 하시고 초창기에 이제 우선순위가 엄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말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안 그런데 딱 남편을 보는 순간 앞집 아저씨 같고 그냥 이제 저도 계속 이제 늙어가는 관계가 되니까 좀 친해지고 싶고 그런데 남편은 와서 제 눈치를 보면서 집 청소를 막 해요.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딱 이제 부엌에 딱 앉아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봤다가 내가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나 가? 그러면 잘 가. 그러면 남편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안타깝다. 네, 근데 다 아내 마음도 다 알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그래도 아내한테 부족한 남편이라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그건 아는데 그래도 일단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내는 혼자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아내는 혼자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밥도 먹고 혼자 씻을 수도 있고. 저희 어머니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제 이름도 모르세요. 근데 그 눈빛은 내가 아들이란 걸 아세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머니잖아요. 부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 똥비도에 갈아주시고 그런 부모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되면 제가 자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지금 83이신데 75세에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8년 정도 지금 되셨는데 이제 계속 진행이 되시는 상태예요. 근데 네. 그냥 제가 다 미안하죠. 항상 미안한데 근데 부모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켜드리고 싶으니까 가시는 날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그래도 뭐 부모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올 텐데 하여튼간 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 제가 다 부족한 거고. 근데 같이 사는 것도 아내한테 또 그런 짐을 지는 게 싫어요. 저만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단기 기억 상실이라는 증세인데요. 이게 악화가 되면 치매가 된대요. 근데 저는 이제 아드님 입장이 아니라 어머니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혹여나 잘못 진행되면.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87 되셨는데 엄마가 한 90 돼서 내가 혹여나 안 좋아져서 엄마를 보고 누구세요? 와, 이러면 정말 이건 부모가 자식을 몰라보는 거랑 너무 다른 그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때. 지금도 약 먹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또 많이 진행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저는 아내분의 지지를 남편분이 받는 것이 장기간에 가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요렇게 조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했으니 우리의 마음이나 그 언어가 그래 내가 당신하고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두고 여기를 말하는 거랑 야 근데 어떡하냐. 어머니다. 이거랑 아내가 다 이해하면서 아마 섭섭한 뉘앙스가 다를 것 같아요. 그 무게중심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어서 만약에 여자 입장이면 조금 저거는 내가 다 이해하는데도 섭섭한데 그럴 수 있는 느낌이 아까 조금은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전 왜 그러냐면 김미자, 김미경, 김미숙, 김미래 누나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여자는 저렇게 하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겠네? 그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지만 어머니를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약간 섭섭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네, 서운한 감정은 많이 있었는데요. 서로 참고 있으니까 정말 나중에 터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하고 행동하고 너무 틀린 게 자책감이 느껴져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많이 또 남편 간 다음에 내가 왜 이랬을까 또. 내가 왜 이랬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남자한테 그 짜증이 나면 배가 고프네. 그럼 또 매콤한 거 같은 거 뭐 이런 거 또 시켜가지고 또 음식 확 짜증 나니까 먹다 보고 택배 또 시키게 되고. 왜 그러면 옷이 없거든요. 오늘 못 오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신청하고? 네. 옷이 없어가지고 옷이 거지 같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리고 남편분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내가 다 미안하고 이해해.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렇지만 너무 미안하니까 또 참고. 이러다가 이제 남편분 이게 너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좀 우리한테 있을 수 있냐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의 책임감과 우리의 이 엄마에 대한 애정이 아무리 몸이 망가져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켜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머니의 때에 삶을 마감하신다면 이때 아들의 몸과 정신은 갑자기 그냥 완전히 확 이렇게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가면 어떠실까?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기억이래요. 자, 이제 기계가 좋아졌으니까 팔 잘라지면 팔도 만드는 세상이 됐고 심장도 만들고 피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버려요. 대체하기도 하고. 근데 인간의 기억을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의 기억이 우리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게 치매, 알츠하이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나와 과거의 모든 기억을 공유했던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지고 오는 이 이질감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서 서로의 눈을 쳐다보고 말을 이해하고 같이 웃고 참 이런 순간들이 인간에게 진짜 엄청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알츠하이머나 치매는 그 너머의 세계를 이 조명처럼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들을 비추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조금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조금이라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너무 어렵고 할 수 있거든 조금 더 예의 바르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정말 마음으로 엄마 며칠만 간병해 주실 분 없고 남편분이랑 아내분 하루라도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어디 근교에 바람이라도 좀 쐬도록요.